건강에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그 뻥튀기 선생님 어디 계시는지 일단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 많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그 주변에 그 가까운 시골에 5일장 검색하시면은요. 주말에 놀러 삼아 아기들 손잡고 나가 보시면 애들 현장 학습도 장롱에 가면 재밌겠다. 현장 학습도 되고 시골장에 하니까. 가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최재훈 씨도 이렇게 필기하면서 보실 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앓고 있다는 암이나 성인병 예방에도 말린 음식 그렇게 좋다고 하거든요. 자,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암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건강밥상 만들기. 첫 번째, 강황소스를 이용한 연근조림. 말린 연근과 당근, 애호박을 준비합니다. 이 조림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강황 파우더예요. 강황 파우더는 항암 효과도 있고 항염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음식하실 때 약간씩 사용해 주시면 효과가 좋아요. 걸쭉해진 조림장에 그대로 재료들을 넣어 졸여줍니다. 지금 말린 재료이기 때문에 조림장의 수분을 금방 재료들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조림장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쫀득쫀득한 식감의 강황소스 연근조림 완성! 두 번째는 느타리버섯 강된장찌개. 음식 맛의 깊이를 좌우할 시원한 육수 재료도 준비합니다. 먼저 육수부터 만들어 볼게요. 분량의 물을 넣어주시고요. 준비된 디포리를 넣을게요. 멸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멸치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멸치의 특유의 그 꼬리꼬리한 냄새 같은 건 적고 디포리 특유의 감칠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육수 만들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강된장의 짠맛을 줄여줄 육수를 끓여줍니다. 육수가 끓고 있는 동안 강된장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료들을 넣어 잘 섞어주고 채소를 썰어 넣고 볶아줍니다. 강된장은 염분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지 말고 조금씩 조절하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다 익을 필요 없고요. 살풀 어느 정도 익었으면 그때 육수를 넣어주시고. 항암 효과 높은 영양식품 느타리버섯 강된장이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큼한 디저트 말린 과일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드레싱부터 만들어 놓고 드레싱이 조금 숙성이 되는 동안 나머지 재료를 담아 볼게요. 렌틸콩이에요. 삶아 놓으면 이렇게 색깔이 약간 진한 베이지 계열로 바뀌어요. 자,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같이 넣을게요.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져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맛이 없는 과일을 말려놨다가 활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기호와 계절에 따라 각종 다른 과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건강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도 건강하게 꾸며보세요. 네, 주부로서 가족들 건강 생각하며 영양제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직접 말려서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암도 예방하고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다니까 정말 이보다 좋을 수가 없는데 특히나 왜 버섯 같은 거, 느타리 버섯 이런 거 때가 있잖아요. 싸게 나올 때 많이 구입해서 싹 말려놓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말린 음식 중에 말린 살구가 있는데요. 이 살구 말리면요, 우리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베타카로틴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암 예방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저희 말린 자두가 말이죠. 갱년기 여성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있고요. 이 말린 과일들도 많이 드시게 되면 대장암을 발생시키는 전제 조건이 대장 용종이거든요. 대장 용종이 처음부터 암으로 갈 애가 있고 암과 관계없는 애들이 있는데 암과 관계없는 대장 용종이 잘 생기는 사람도 결국에는 암과 관계된 대장 용종이 생길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도 대장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을 빨리 해주기 때문에 말린 과일, 말린 자루 같은 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와, 나 진짜 많이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제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거고 적당히만 먹으면 대부분 다 암, 성인병 좋은 거네요. 겨울철에는 채소를 많이 말려놓고 먹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겨울철에는 채소가 안 나오니까 미리 말려놓고 먹자. 둘째, 겨울철에 비타민 섭취할 방법이 없잖아요. 과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또 겨울에는 또 활동성이 떨어지니까 살이 더 찔 수 있겠죠. 과일보다는 그래서 겨울에는 채소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뭐 암이나 성인병을 예방해준다니까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좀 저도 좀 활용하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좋다 이렇게 피해야 될 예, 분이 좀 있을까요? 피해야 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말린 음식 중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칼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 섭취가 과다기 때문에 칼륨을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드시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칼륨을 제한해야 되는 경우는요. 신장이 좋지 않은 만성 신부전, 신부전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혈전용해제로 와파린을 드시거나 고혈압제제 중에 신장에 작용하는 고혈압제제 중에는요. 칼륨 섭취에 관계되는 약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한테 칼륨 섭취 제한이 필요한 걸 물어보셔서 칼륨에 관계되는 약을 드시거나 질병이 있다면 피하셔야 되는데 아까 약간 이제 언급하시기에 네. 아무래도 말리게 되면은 이제 당도가 올라가서 어린이들을 먹었을 때 네. 조금 이렇게 비만이라든지 영향을 끼칠 수 그렇죠. 있는지 또 그 네. 외에 또 주의하실 분들 네. 좀 얘기를 더 해주시죠. 말린 음식 중에 뭐 곤드레나 시래기 이런 고구마순 이런 거는 얼마든지. 당도가 없죠. 얼마나든지 네. 드셔도 자운동 활발해지고 좋은데 말린 과일 네. 사실 뭐 바나나 하나 말려도 쪼그라들면서 적지만 당도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비만해질 수가 있어서 무심코 먹다가 살이 찔 수 있는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도가 높은 거는 말려 드실 때 너무 많이 드시지 않아야 되고 비만하다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 먹으면 혈당 확 올라갈 수가 그래요? 있어요. 꽃감 몇 개 먹어도 올라가죠. 말린 건포도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시고 성인병이나 당뇨나 비만이 있으시다면 당도가 높은 말린 음식은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린 과일보다는 겨울에는 말린 채소. 하지만 낮 시간에는 말린 과일 넣어서 당분을 공급해줬을 때 또 대사를 올려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저녁 시간에는 말린 과일은 드시지 말고 말린 채소 쪽으로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네네. 야, 이번 겨울에는 이대로만 하면 정말 마음이 풍족하겠다 진짜. 싶어요. 뭐 버섯, 그래서 건강에 두부, 좋네. 뭐 과일 다 말릴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활용을 못해서 문제인데요. 그때 생강이랑 우엉 말려놓고 맛이 없어서 거의 활용 김준근 못할 아나운서가 그렇게 고생했다니까 먹는다고 그거 하지 말아요. 쓰가지고 살이 마세요. 네. 사드셔 그냥. 어떻게 활용하면 좋아요? 말린 음식을, 말린 식재료를 음식을 할 수도 있지만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미료를 만드시면 됩니다. 왜 그렇죠. 네. 왜 조미료 하면 이게 가공식품이고 뭐 들어있고 막 이래서 기피할 수도 있는데 집에서 어떤 요리를 할 때나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홍합, 홍합. 표고버섯, 예. 새우, 멸치 새우. 이런 것들을 말려서 갈아서 천연 조미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소금 섭취가 많잖아요. 그러면 되게 잎사귀 채소들을 말려서 소금하고 같이 갈아서 쓰시면요. 향이 나는 소금 조미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벤더 같은 잎사귀 말려서 소금하고 같이 네. 갈아주셔도 라벤더 소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국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분말 양념을 미리 저는 주로 해두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쪽에서 나는 멸치 있죠. 약간 납작한 멸치, 국물 멸치가 따로 네네네. 있죠. 네. 저 물고 넣는 거 말고 이게 남쪽에서 네. 나는 네네. 국물 멸치 납작한 걸 일단 넣고 좀 끓이다가 어느 정도 끓는다 싶으면 이게 또 더 이상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거기에다가 분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분말 레시피 뭐냐 하면 네. 그 국물용 멸치 가루, 네. 그리고 건홍합 가루, 네. 다시마 가루, 어허. 표고버섯이 의외로 MSG 이상의 맛이 나요? 그 네, 재료 간의 맞아요. 조합을 유도하는 향도 좋고. 예. 감초처럼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성능, 성질, 효과, 미각까지 조합하는 합체를 해주는 게 표고버섯 가루거든요. 표고버섯. 그렇게 해서 하면 뭐 웬만한 뭐 된장찌개, 칼국수, 그냥 뭐 잔치국수, 비빔국수에도 걸전 레시피로 쓰거든요. 네네. 되게 도움 많이 돼요. 표고버섯 안에는요 구안일산이 들어있어서 이게 천연 조미료 천연 MSG 예요. 맛이거든요. 천연 MSG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가공의 조미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채소를 잘 안 먹는데 남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잖아요. 네. 짜투리 채소를 다 모았다가 말려두시면 우리 라면 먹을 때도 그런 채소 들어가 있잖아요. 이 말린 채소 같이 국물을 할 때 뭐 이렇게 대파 이런 거 넣을 때 이런 말린 채소도 다 넣으시면 굉장히 그 풍미가 깊어지는 국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아이들 김밥 만들 때도 멸치 잘 안 먹는데 네. 갈아서 잘게 갈아서 넣어주시거나 견과류랑 같이 섞어서 고소하게. 넣어주면 맛있는 삼각김밥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말린 음식의 장점을 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또 말리는 과정이나 이렇게 보관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파괴된 중요하겠다. 영양소가 줄어드는 네.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개는 많은 영양소가 밀도가 높아지지만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죠. 이 수용성 비타민 대표적인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는 파괴가 잘 돼요. 그래서 말렸을 때 손실되기 쉬운 게 수용성 비타민이라든지 수분은 손실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린 음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조화롭게 드시면 좋고 생채소가 같이 곁들인다면 비타민 C나 수분을 더 첨가해서 드실 수도 있는데 요새 현대인들이 많이 안 드시는 게 채소예요. 왜 안 드시냐면 우리 가족이 2-3명밖에 없는데 바구니를 장바구니를 사는데 이 채소를 조금 먹고 그쵸. 2-3일만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요. 아까워요. 그래서 이런 걸 안 사게 되는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데 조금은 먹고 나머지는 말려두시면 말려버리고.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 중에서 장점을 취한다면 두 가지 다 사용을 하는 게 좋죠. 오래된 거 괜히 버렸네요. 말려버리면 되는 거였는데. 야, 요즘 주부들 많이 바쁘거든요. 활용도 만점이면서 가족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말린 음식, 조미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이게 보관법, 보관 기간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무작정 오래 보관은 또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친환경 사실 근조법이죠. 네. 방부제를 넣지 않고 참 좋긴 하지만 사실 그 세균은 수분 함량이 16% 이하에서 또 곰팡이는 수분 함량이 13% 이하에서 생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뺀 상태에서 보관을 하면 일단은 괜찮아요. 한 1년 이상 놔둬도 괜찮고 저는 주로 이제 충분히 말려서 분말을 내서 냉동실에 주로 보관을 했다가 냉동실? 예, 꺼내서 쓰는 편인데 밀봉을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두 가지 폐단이 생깁니다. 네. 한 가지는 냉동실만 열면 양념 냄새가 확 올라와요. 또 한 가지 폐단은 이 향이 다 날아가서 양념의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양념을 꺼내서 좀 놔뒀다 다시 넣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습기가 생겨요. 왜? 온도 차이 때문에 습기가 생기기 때문에 작은 그릇에다가 덜어서 따로 보관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쓰고. 10개 분량을 갖다가 10개를 나누어서 따로 보관하는 거죠. 자주 꺼내지지 않게요. 그렇죠. 그래서 밀폐된 건 놔두고 10개 중에 1개 꺼내서 다 쓰고 10개 중에 1개 꺼내서 다 쓰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비닐봉지 같은 데다가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도 괜찮죠. 괜찮죠. 네, 괜찮고 오히려 천, 제일 간편하죠. 이런 데가 더 안 좋죠. 왜 통서 통기가 되기 통기가 때문에 그러니까 밀폐가 돼야 좋은 거고요. 고춧가루에서 근데 생선 냄새 우리가, 나고 그래요. 고춧가루도 그렇지만 이게 작년 건지 재작년 건지도 모르는 맞아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리신 거를 보관할 때는 꼭 날짜를 적어주셔야지. 그래서 통에 보관해야지 됩니다. 날짜를 적을 수 있죠. 날짜를 적어주시고 대개는 1년 이상 너무 오래 보관하시면 그것 자체도 변질이 되거나 미생물이 자란 곰팡이가 자랄 수가 있으니까 네네. 1년 이하로 하시고 생선이나 육류는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으니까 너무 많이 말리시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말려두시고 표기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주 체크해서 이게 변질됐다면 드시면 안 되겠죠. 영양도 풍부해지고 식감도 좋아지는 말린 음식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차세대 식탁의 대표 주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주부들 관심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족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주부들이 조금 더 바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맛과 영양은 2배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말린 음식 활용법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Baby, I know every little star just